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천진에서 드디어 집인 베이징에 돌아와서 자가격리까지 끝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천진에서 40일을 머물렀더군요. 그리고 결국 답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다시 베이징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도 다 티켓팅을 해놓고요. 심지어 그 전날 온라인 체크인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날 오후,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는데 그 전날 오후에 베이징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린 코드가 뜬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린 카드가 떴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그리고 떠 있는 그린 코드의 유효 시간은 그날 밤 24시까지였거든요. 이 그린 코드라는 것이 매일 아침 0시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그날 밤 24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천진에 계속 있다가 그린 코드가 없어지면 한국으로도 못 가고 또다시 천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알겠지만 하도 이런저런 곡절을 겪으니 이제 어떤 일도 안심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행기를 취소를 하고 다음날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고속철 티켓을 샀습니다. 아침 일찍 타야 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오프라인 미팅 장소를 제공해 주셨던 오 사장님이 이번에 저를 천진역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천진역이 원래는 우리 인천공항처럼 탑승할 수 있는 2층까지 직접 가서 거기서 하차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변을 다 막아놓고 바깥에서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짐을 들고 트렁크 끌고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천진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부터 가서 고속철 티켓을 찾고 플랫폼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저기를 막아놓고 또 티켓 오피스 같은 것도 위치가 다 바뀌어가지고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 짐은 많고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진역 쪽으로 티켓 오피스를 가르쳐주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다 해보니 나중에 이제 대합실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시간은 5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티켓팅 오피스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나가게 되면 5분 후에 기차는 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이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또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안내 데스크에 있던 친구가 큰 소리로 알려주더라고요. 티켓 없어도 탈 수 있다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올라탔습니다. 간신히 올라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도 심리적으로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마음을 못 놓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기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지금 뒤에 어떤 집에서 물을 주고 있는 소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잡음이 심한데 영상을 찍고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 단지 여기저기에서 인테리어 공사들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집 바로 옆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벽에다 대고 드릴을 커다란 걸 2개를 가지고 와서 지금 며칠째 드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소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친구네 집 뒷마당에 와서 찍고 있는데 여기는 또 물을 주느라고 물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천진역에서 고속철을 타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그린카드가 떴는지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PCR 검사 결과 마지막 날짜가 24시간 내에 된다고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천진에 있는 방역 어플에서 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날따라 그 데이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청도 승무원은 이 상태라면 베이징에 보낼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징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플을 클릭하고 또다시 클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역에 도착하기 5분 전에 그 데이터가 드디어 떴어요. 그래서 다행히 베이징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베이징역부터는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친구가 저를 베이징에 있는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한 1시간쯤 후에 여기 거주위원회에서 보낸 사람이 와서 PCR 검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 집 문 앞에 센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말이죠. 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것도 시켜 먹어야 되고 하니까 말이죠. 문 연 시간이 길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통보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외지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면 자기 집에서 다시 일주일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은 일주일간 같이 격리된 상태로 있던지 아니면 집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가서 일주일을 지냈고요. 저는 혼자 집에서 일주일을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그 드릴 소리를 아침부터 밤까지 들었어야 됐죠. 당신 왜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로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드릴 소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또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어가니까 영상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배경 소리가 나오는 정도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쨌든 이 잡음 속에 그리고 하루 걸러 한 번씩 다시 PCR 검사를 받아가면서 저는 자가격리를 했고요. 그 자가격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베이징시가 방역 방침이 또 변경이 돼서 매일 PCR 검사를 근처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베이징 시민이 사실상 매일매일 PCR 검사를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베이징의 구석통에서 파묻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동안 세계는 격변을 하고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G20 정상들이 모여서 급박한 목전의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곧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